진화생물학자 카럴 판스하이크와 과학 저널리스트인 카이 미엘의 공저인 씨는 성서를 쓰지 않았다. 성서의 연대를 그대로 따라가며 성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 출애굽기와 예언서, 시편과 욥기를 거쳐 예수의 등장과 함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판스하이크와 미엘은 근본주의자들처럼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성서를 보는 기본 전제를 중동 지역에 등장한 종교 및 문화 발전 과정을 충실히 기록한 문서로 봅니다. 판스하이크와 미엘의 전제입니다. 성서가 거의 1000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1000년간 쌓아올린 경험 덕분에 성서는 진정한 책 중의 책이 되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직면한 온갖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떻게 다양한 전략을 실험했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들려준다. 따라서 성서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을 기록한 인류의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기장을 읽으면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분야가 발전한 원인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징 짓는 전형적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성서라는 이름의 일기장도 마찬가지다. 성서를 제대로 읽으면 인간의 본성과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진화의 작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 통찰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온갖 어려움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세기를 수렵채집 시대에서 정착시대인 농경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의 기억을 기록한 문서라고 규정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논의를 따라가 볼까요? 빙하기가 끝난 기원전 1만 2000년 무렵부터 인류의 수렵채집 시대는 서서히 저물게 됩니다. 정착시대가 열리면서 남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수렵채집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했던 정도가 아니라 한 여성이 남편 여러 명을 거느렸습니다. 모계제 사회죠?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정착시대가 되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됩니다. 부계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성의 신체는 점차 작아집니다. 힘쓰는 농사일을 남성이 하게 되고 여성은 힘을 쓰지 않는 집안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산된 아기의 크기, 특히 머리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모가 느끼는 고통도 심해지고 출산의 위험 역시 커졌습니다. 취리히 대학교 생물인류학 교수인 카럴 판스하이크의 말입니다. 고 인구학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농경시대의 산모와 아기의 주산기 사망률 곧 사산과 신생아 사망 비율도 사망률 사산과 신생아 사망 비율도 수렵채집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기에 농경 생활을 하며 이동성이 감소한 것도 출산율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성서의 말대로 여성은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되리라 가 된 것입니다. 물론 남성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땅을 가는 수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아무튼 이러한 정착 생활을 통해 인류에게 새롭게 등장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유재산 개념입니다. 판스하이크와 미엘은 이러한 배경에서 성서의 선악과 사건을 정착 생활을 시작한 최초의 인류가 느꼈던 낯설음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사유재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쉽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특정 자원을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공동체, 모든 사람이 납득하기까지 막대한 지적 노력이 수반되었다. 왜 갑자기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전에는 누구나 지나다닌 땅이고 누구나 열매를 따먹은 나무인데, 물론 신학적으로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불복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자적으로 읽고 진화생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말인가? 인류가 단체로 책임을 지면서
수백 세대에 걸쳐 벌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고작 사과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어이없지 않은가? 게다가 성서는 그저 열매라고 표현할 뿐 사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고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학자들이 그 열매를 사과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사과를 의미하는 라틴어 말룸이 아켄, 악 또는 재앙을 뜻하는 라틴어 말룸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수렵채집 시대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황금 시대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신석기 혁명, 곧 정착혁명은 황금 시대와 달리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환경적, 사회적 문제입니다. 곧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한 불평등, 폭력, 전염병 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여성의 지위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경쟁과 불평등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경쟁에서 진 카인, 죄를 범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카인의 구제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판스하이크와 미엘의 말입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당시를 지배한 사회적 혼돈을 일별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새로 등장한 사회에는 경쟁, 불평등, 폭력이 난무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일이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 인간의 정서가 자연 선택을 통해 적응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새로운 규범은 오래전에 자리 잡은 타고난 감정과 충동에 걸맞지 않았다. 대신 힘이 권력을 만든다는 말이 제기에 성공하면서 마치 고전 그리스 비극에서처럼 과거의 원칙과 새로운 원칙이 맞부딪혔다. 이런 부조화의 결과는 대혼란이었다. 성서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 형제 간 갈등은 정착 생활의 필연적 결과로 그 뒤를 따른다. 과거의 가족 관계가 파탄나면서 다양한 원심력에 의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노땅으로 쫓겨난 카인은 낙원에서 멀어졌다. 따라서 극악무도한 카인의 행동은 그의 개인적 결함, 즉 무절제한 천성 때문이 아니라 조화롭지 않은 사회적 상황이 촉발한 것이다. 성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간의 경우 수렵채집 시대에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이 시작되면서 동물을 가까운 곳에 두고 기르면서 수간이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판스하이크와 미엘의 말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얻지 못한 남성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수렵채집 시대에는 한 여성이 남편 여러 명을 거느렸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과 권력이 생기면서 성의 불평등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동성 성폭력 혹은 동성애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권력을 가진 자의 성욕구의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결국 수렵채집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직관보다는 지성에 의지하는 종교가 필요해졌습니다. 다신교보다 문제 해결에 유리한 유일신교가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부족처럼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야훼는 그들이 믿었던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훼가 유일신으로 몸집을 키우는 과정은 부족사회에서 족장사회,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와 도시국가인 사사시대, 중앙집권국가인 남유다, 북이스라엘, 제국인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는 현재 제국으로 꽃을 피운 농경사회에 만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은 몇몇에게는 맛나지만 다수에게는 쓴맛입니다. 놀라운 성서, 놀라운 세상.